오후장 터닝포인트와 전략 세우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 오늘 밤 휴장하고 이럴 때쯤 우리가 올라줘야 되는데 오르는 타는데 또 좀 밀리면서 혼조권이고요. 삼성전자가 1%, SK 하이닉스가 3% 빠지니까 지수가 좀 오르기 어려운 구조죠. 예, 전략 세웁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D&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테마주로 쏠리고 순환매가 계속 돌죠. 예,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이 답이냐. 그렇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가 사실은 트레이딩이 답이냐보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게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는 바텀 피싱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간의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연기금이 많이 담아주는 기업들을 꼽으시면 되거든요. 뭐 CJ E&M도 그렇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바닥권에서 거의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기간의 연속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에 올라와 있었던 좀 유망한 산업군들이 펀더의 훼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센티의 훼손 그리고 수급 이탈로 인해서 주가에 좀 급락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력한 수급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치가 낮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 플로우를 좀 잘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번 주에 나온 테마주만 해도 한 15개가 넘거든요. 예. 정말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시간에까지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시장 매일 열리고 우리가 엄청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기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수단이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파생 쪽이 좀 숏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위클리 옵션도 위클리 옵션이지만 어쨌든 12월 12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의 그 상하단이 제한되어 있는 흐름들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순환매 기조로 어쨌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 오늘 이제 금통위가 금리 동결할 걸로 봤는데 사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이제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또 수혜보는 업종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트레이딩 전략 알려주십시오. 시장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지금 활황 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거래대금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창출해야 된다면 한쪽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다른 쪽이 올라가는 하나의 풍선 효과죠.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다른 쪽이 또 눌려주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나스닥이나 주요 지수들의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염려가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 찍을수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단의 러셀 2000 지수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 우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알테오젠 등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중소형 지수는 그래도 8거래일 연속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해보려고 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일정 모멘텀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월요일에 뜨거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수목 금요일날 뜨거운 종목을 공략해 보신다면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물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테마는 명확합니다. 재건, 로봇, 가상화폐, 자율주행, 드론, 우주항공, 위성. 이 안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의 기회를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시장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었고요.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칩스법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도 사실은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못 찾고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반도체주. 앞서 제가 반도체 주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세입니다. 예. 언제쯤 반도체가 좀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턴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뭐 경제 성장률도 좀 꺾였고요. 수출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레거시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도체를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망을 하시고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만 이제 투자 성향이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고 좀 우량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약간의 지금 실적 전망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떨어진 가치로만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싸다라는 어쨌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팡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HBM 쪽에서의 어쨌든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해보면 특히나 하이닉스는 가격적인 이제 매수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4만 원대 후반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좀 밴드로 매수를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하방 격직이 좀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7조에다가 만약에 HBM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됐을 때 플러스 알파연이 상당히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번에 이제 좀 이런 지배구조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는 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소부장은 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호 의원님, 삼성전자는 이제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주주환원 측 이런 거를 발표했는데 오르진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밀릴 건가요? 왜 수급이 꼬였습니까? 왜 그런가요? 지금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발언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세를 조금 더 뜯어보자면 신임으로 재무장관에 지명된 인물 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폭을 점진적으로 관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트럼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관세와 재정 적자 확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으름장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모습으로 관세를 하나의 앞선에다가 카드를 딱 내밀어 놓고서 펜타닐에 대한 수출국 등에다가 이제 대결 구도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너네 이 카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관세 카드를 밀어붙이겠다라는 하나의 대항력이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기서 이제 연일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만전자에서의 지지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54,000원의 지지라인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8월 5일, 9월 9일 그 저점들을 이어왔을 때 오늘 날짜에서도 그 추세 저점까지 조정이 나온 형국입니다. 반도체를 볼 때에 수급을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 11월 들어서 적어도 3거래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 대한 저밸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연기금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 하방의 경직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만 떼어놓고 반도체를 보자면 결론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하방 지지력 강화가 맞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야금야금 늘려갈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렵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 중심을 잡아주셨고요. 다음 포인트 볼까요? 세 번째는요. 네이버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이 올라오면서 주가 강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쪽은 약세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강세잖아요. AI 쪽. 우리 이제 기업들도 그런 쪽이 몰랐고 네이버도 호반석 의원님 뭐 지금 오르는 것은 AI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전략은요? 네. 네이버의 반등을 보면서 더 좋은 비지원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미증시 흐름의 특징을 본다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수급 이동도 한 차례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상반된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 네이버와 그리고 더존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지금까지 조정이 나왔던 모습은 낮은 매출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실적 흐름들을 본다면 이익성은 방어가 되고 있는데요. 이익 방어의 주된 요인을 살펴본다면
비용의 감소, 비용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조 4,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년 대비 32% 이상 성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용 감소가, 비용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차트상 저유형 구간, 주가는 최저점을 찍었고 시장의 트렌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 반등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펀더멘털이 유지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시장의 트렌드가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기 목표가 23만 원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한 17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쪽으로 방향을 더 보셨네요. 네이버 봤고요. 다음 이슈 또 보여주십시오. 한국은행이 CBDC, 디지털 화폐 관련된 결제를 첫 공개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 CBDC 디지털 화폐랑 뭐 가상화폐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CBDC라고, 이 CBDC는 뭐고 관련해서 이야기들 또 볼만한 기업들 알려주세요. 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네.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네.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코인화를 해서 이제 거기서 화폐의 가치를 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만든 거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관이 만든 거냐, 정부가 만든 거냐로 그냥 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BDC 이슈 같은 경우는 3년이 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겠다, 뭐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왔을 때 또 이번에 첫 게시하는 것들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이슈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된 이제 산업군들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ATM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전에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연속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좀 이벤트 플레이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 CBDC보다는 저는 오히려 코인 쪽을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CBDC 이슈는 뭐 명확하게 정부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일정이 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외에서는 모멘텀이 딱 터져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나 주식은 관련돼서는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정책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순환매장이니까요. 다음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네, 통신주 흐름이 좋잖아요. 통신주 가운데 하나를 픽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LG유플러스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긴 한데 주가 이슈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텔레콤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연말에 어쨌든 배당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거고 통신주들은 최근에 이제 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조금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DPS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PS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엔 주가의 하방 지지력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5년도에 신사업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쪽으로 수익성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DPS가 26년까지는 DPS는 주당 배당금. 네,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원래부터 고배당주이기도 했고 통신 쪽이 지금 이제 뭐 AI랑도 엮이는 그런 과정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로 보실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는 이제 12월 달에 한번 변곡점이 나오겠죠. 이제 이 기말 쪽 지나가면서 이벤트가 있을 거라서 일단 단기 목표가로 63,500원을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5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뭐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주 성격의 통신주들 사실 제법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SK텔레콤 말씀해 주셨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11월 21일 날, 네, 지난주군요. JYP를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엔터주 가운데서도 뭐 JYP가 제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흐름이 오늘은 지금 1.5% 하락입니다만, 말씀하시고 나서 18%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을 기록을 해가고 있어요. 네. 오늘 관심 기업은요? 네, 오늘 관심 기업은 소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스피언이라는 기업인데요. 생소한데요?
그렇습니다. 신규주인가? IT 인프라 솔루션 구축 기업이고요. 신규 네. 상장주입니다. 네네. 그런데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상장 당시에 23%였고요. 1개월 보유 예수 물량이 2.5%, 약 25만 주, 3개월 보유 예수 물량이 6만 7천 주로 0.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되기 이전까지는 유통 주식 물량이 26.4%에 불과합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서두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말을 하는 동안에 인스피언이라는 그게 막 종목이 올라가고 있네요. 제가 대본을 드릴 때는 8,500원에서 대본을 드렸는데 네. 지금 10,000원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요. 네. 제가 보건대 9,500원 자리가 오면 참 좋을 텐데요. 인스피언 유통 주식 물량이 적다.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에서 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통 주식 적은 물량이 거래 대금 작은 물량으로 주가를 조금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더라라는 부분에 시장 트렌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0,000원 아래에서 9,5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매집 관점을 보시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 목표가 한 12,000원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300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주로서 이제 소위 오버행, 물량 부담 이런 거는 없어요? 예. 네, 1개월 물량이 2.5%, 3개월 물량이 0.7%이기 때문에 네.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유통주식 물량이 26.4%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등도 조금 짧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 12,000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런 나올 물량들이 적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급등세로 23%나 올랐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픽했는데 막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말씀하십시오. 종목 먼저 얘기하시겠다고 하면 시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JYP도 잠깐만 리뷰 한번 해주세요. 이제 엔터주 흐름들도 오늘 아까 이제 1% 밀리지만 지금 기운들이 좋잖아요. JYP는 그대로 보유해도 됩니까? 네, JYP 엔터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 이제 막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연일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기관들이 줄곧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매물 출회에 대한 모습들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난 매수세를 연이어 갖고 오고 있는데 JYP를 선택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른 엔터주들보다 PER이 굉장히 저렴했더라.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그리고 대규모 월드 투어가 이어지고 있고 연말 월드 투어, 내년 월드 투어, 새로운 보이그룹의 런칭까지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매력도 있으니까요. 저는 JYP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의견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 핵심 포인트들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